네, 지금 제가 주로 하는 강의는 코로나 이후에 한국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다시 못 돌아가니까,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될 건지, 그런 두 가지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니까 특히 다음 세대가 좀 되게 어려우니까 다음 세대 관련해서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지, 그다음에 한국계 전반적으로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지, 이런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리서치 메소돌로지, 그러니까 그 조사 방법론에 대한 강의를 좀 했는데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이쪽 분야에 있었으니까 조사 전문가로 계속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현장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고요. 특히 이제 처음에는 앞부분에 이제 이론 강의를 좀 하고, 그러니까 리서치 방법론에 대한 이게 이제 일반 책들을 보면 굉장히 두껍고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데 어쨌든 목회자들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해서 다시 좀 재해석을 해서 이론 강의를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 팀으로 좀 팀으로 나눠서 뭐 3개 팀이 됐든 4개 팀이 됐든 팀으로 나눠서 이제 실습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처음 조사 팀별로 제가 주제를 주지 않아요. 팀별로 이제 서로 토론을 해서 주제를 정해요. 그 조사 주제를 정해서 이제 기획해서 기획서를 만들고, 공식적인 기획서를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기획서를 만들고, 본인들끼리 설문지를 만들고, 설문지 만든 조사를 또 실제 해봐야 되잖아요. 조사 실제 해보는 게 되게 쉽지 않은데, 또 각 팀원별로 나눠서 또 조사를 또 하고, 조사 결과 이제 조사를 끝나고 나면, 그럼 데이터 처리를 또 해야겠죠? 데이터 처리하고, 또 그걸 갖고 이제 보고서를 쓰게 되는데, 그 모든 총 과정을, 모든 총 프로세스를 다 한번 직접적으로 해보는 거죠. 실습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게 지금, 그렇게, 실습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각 과정별로 뭐 설문지라든지 기획서라든지 보고서라든지 각 과정별로 제가 팀별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고 서로 코칭해주고, 또 수정해주고, 보완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생들 참여도는 굉장히 높은 과목일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결과물이 보고서인데요. 보고서를 이제 쭉 읽다 보면, 완성도가 정말 괜찮은 보고서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완성도가 떨어지는 그런 보고서들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설문을 잘못 만들었다든지, 뭐, 조사가 잘못됐다든지, 또 분석 과정에서 잘못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보고서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 저희들 얘기할 때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조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차와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오차를 줄여나가는 과정인데, 이 보고서가 좀 완성도가 되려면 그런 걸 줄여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특히 읽는 사람이 쉽게 읽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쉽게 읽히기도 해야 되지만 또 보고서 내용 어떤 결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사이트가 좀 있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완성도를 우리가 측정하게 되는데, 그런 보고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보고서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한 해 이렇게 한 학기 해보다 보면 한 4개 팀이 한데 4개의 보고서가 다 똑같은 수준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보면, 그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뛰어난 역량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보고서 그러니까 완성도가 높은 보고서를 보면, 그 팀장의 리더십 같아요. 팀장의 리더십하고, 팀원들이 얼마나 잘 협조적인가. 그러니까 소위 팀워크이죠. 팀워크가 좋은 팀들이 보고서 완성도가 높아요.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다 뭐 목사님들이니까, 목사님들이 자기 개성도 강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도 강하시지만, 그래도 자기 생각을 좀 낮추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자기 생각을 줄이고, 죽이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합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팀워크가 좋은 팀들이, 보고서 퀄리티도 더 좋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뭐, 올해 4개 팀이 이제 각 주제를 갖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 여성 교육자 조사한 팀이 있었어요. 여성 교육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설문 구성이 되게 좋았어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여성 교육자에 대한 사역에 대한 현장감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스타디를 많이 하고, 그 학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고민도 많이 하고. 설문이 좋으면요, 조사 결과 보고서도 좋아요.
그래서 설문이 되게 제가 좀 놀랄 정도로 설문을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팀이 되게 팀워크 좋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보고서도 가장 수준이 좀 높은 그런 보고서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표본수가 한 100명 좀 남짓했었나? 표본수가 좀 적긴 하지만 표본수만 많으면 바로 그냥 언론에 발표될 정도로 그 정도로 좀 뛰어난 보고서 이번에 하나 나왔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언론에 발표도 됐었는데 미주 선결교회 온라인 사역 조사가 있었어요. 그 팀이 팀워크가 되게 좋았어요. 팀워크. 그 팀이. 설문은 뭐 일반적으로 온라인 조사하는 설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아주 특별한 설문은 없었는데 평이했는데 근데 그 팀워크가 좋아서 보고서를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국민협회 발표됐나 그럴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 두 개가 좀 기억이 나네요. 네, 이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다 목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조사 방법론이 조사가 목회 활동에 훌륭한 아주 괜찮은 도구라는 인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조사가 목회 활동에 아주 좋은, 아주 유익한 도구다라는 인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건데 다시 얘기하면 언론에 발표되는 조사 데이터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유심히 보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걸 보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이번 수업이 그런 힘을 길러주는 수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조사하지 않더라도 남이 조사한 거를 보는 눈이 생겼을 거거든요. 이번에 뭐 한 학기 동안 처음 설문지부터 마지막 보고서까지 아주 실무일에 깊숙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 조사 결과라는 게 언론에 발표되는 것들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구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 나오는 조사 데이터를 좀 관심을 갖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를 보는 거는 목회 활동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그 교계의 흐름이나 시대의 흐름을 읽는 힘을 이 과목에서 이 과정에서 힘을 갖기를 원하고 또 그 힘을 또 목회하면 목회 현장에서 많이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로 이번에 조사를 해봤으니까 목회 현장에서 간단하게 조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본인이 직접 설문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한 것처럼 교인들끼리 TFT를 만들어서 한번 니네가 조사 한번 해봐라 이렇게 지시할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이 교인들끼리 하라고 해서 또 옆에서 제가 한 것처럼 이번에 코칭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볼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남서울교회인가 어딘가 그 교회는 그 교회당이 좀 옛날 건물인데 근데 그 유치부 부모들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건축물 유치부실이 어떠냐부터 해서 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엄마들이 그 유치부 바닥이 너무 딱딱하다. 좀 푹신한 걸로 좀 바꿔달라. 그래서 바로 바꿔준 거예요. 바로 바꿔줬더니 뭐 그 유치부의 엄마들이 훨씬 더 그 만족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교회가 더 행복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문조사 이렇게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네,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이번에 아마 수업하시면서 이번에 학생들은 다 그걸 느끼셨을 텐데 지금 시대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시대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물론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본질적인 거에 양보하실 수는 없겠지만 비본질적인 거는 충분히 교인들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교인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를 늘 관심 갖고 교인들의 생각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네. 그러니까 교인들의 니즈나 필요를 반영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니즈와 필요가 뭔지는 예민하게 느낄 필요는 있죠. 아무래도 이제 들어오는 학생들이 현장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목회하시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학습을 해야 되는데 현장 목회를 하시면서 그 현장에 필요한 지식이나 경험을 배울 수 있고 또 직접적으로 또 이제 그런 경험, 다른 사람의 경험, 그런 경험이나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학교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공부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목회에서는 굉장히 목회하시는 데는 굉장히 밑거름이 되는 그런 좋은 장이 아닐까 이 공부하는 거가. 왜냐하면 이제 이론이나 뭐 학습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목회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까지 배울 수 있는 코칭이라든지
배울 수 있으니까 특히 지난번에 조사해 보니까 코칭을 받은 이번에 저희가 1월 달에 조사한 게 있어요. 목회자들한테 한국 교회 목회자들한테 코칭을 받았거나 코칭을 받고 있는 분들이 코칭을 안 받는 분들은 교회가 더 잘 돼요. 확실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성대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